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스스로 선택한 어둠을 위해서 마지막 그 빛이 꺼질 때 유성처럼 소리 없이 이 지상에 깊이 잠든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허물을 위해서 꿈이 찬란하게 무너져 내릴 때 젊은 날을 쓸쓸히 돌이키는 눈이여, 안쓰러 마라. 생애의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 사랑은 성숙하는 것. 환히 밝아오는 어둠 속으로 시간의 마지막 심지가 연소할 때 눈 떠라. 절망의 그 빛나는 눈. 오세영 시인의 12월이란 시로 오늘 행복한 문학 문 열겠습니다. 그러게요. 12월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환히 밝아오는 어둠 속으로 시간의 마지막 심지가 연소할 때 눈 떠라. 절망의 그 빛나는 눈. 환하게 밝아오는 새해를 위해서 마지막 12월이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절망은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쩜 12월을 이렇게 잘 표현해냈는지요. 시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12월이 드디어 우리 앞에 왔습니다. 12월 하면은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일들, 정리하지 못한 것들, 또 찾아뵙지 못한 분들 찾아뵙고요. 크리스마스다. 연말연시, 행사 많고요. 생각만으로도 바쁜 달이죠. 어딘지 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기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세월의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더 그리움이 느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2월이 되면 본의 아니게 막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도 하던데요. 12월이 우리를 끌고 가던, 우리가 12월을 끌고 가던 우리는 12월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12월 입구니까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와 눈 모아서 손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자취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 기다려주는 시간, 행복한 문학. 오늘은 첫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관한 수필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시간의 무상함,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어딘지 모르게 스며드는 쓸쓸함, 그리고 더불어 더 커지는 그리움 등의 느낌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이 12월인데요. 오늘은 김경순 수필가의 시간의 문 앞에서 라는 수필을 소개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할까요?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하게도 12월이 되면 자석을 하게 된다. 허투루 보낸 일들은 없는지, 소홀하게 대했던 사람들은 없는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는 않았는지를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거슬러 되짚어 본들 편년 속에 감추어진 잘못들을 다 어찌 잡아낼 수 있을까? 올 한 해를 되새겨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던 해였다. 내 나이쯤 되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언제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지인에게서 주워들은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그 말을 어기고 말았다. 나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강의가 2개나 되었다. 기존에 있던 강의를 합치면 5곳이다. 다행인 것은 그중 2군데는 기간이 길지 않은 덕분에 다른 강의들도 그리 버겁지는 않았다. 강의 하나하나가 나에겐 소중하다. 그중 올해 시작한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글쓰기 여행 강의는 나로서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었다. 강의 제의와 수락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그 후가 문제였다. 글을 쓴 지는 20년이 넘었고 등단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수필집을 3권 냈고 여타 문학 공모전을 비롯한 문학상도 여럿 받았다. 20년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 학생들의 논술 지도도 했다. 또한 한국교통대에서 자기소개서 글쓰기 수업을 한 지도 3년이 넘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 지도와 대학교 강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와는 분명 달라야 했다. 물론 논술과 자기소개서도 글쓰기의 한 갈래이다. 하지만 논술은 감성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는 글쓰기이고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치로 보여줘야 하는 글쓰기이다. 반면 수필과 시는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감성을 끌어올려줘야 하는 글쓰기이다. 그래도 강의까지는 2달의 말미가 있어 다행이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구입하고 공부를 했다. 그리고 회차마다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짜고 PPT도 만들었다. 드디어 수업날 수강생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 실험을 하기로 했다. 모두 눈을 감게 했다. 자신이 작은 벌레가 되어 세상을 보라고 했다. 그렇게 한참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눈을 감은 채 본 것을 말해보라고 했다.
처음이라 그런지 쑥스러워 말을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강의가 거듭될수록 수강생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말이 많아지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풀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도 눈을 감으니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쏟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쏟아낸 말을 바탕으로 글을 쓰다 보니 모두가 노트 한쪽은 거뜬하게 채웠다.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웠다. 일주일에 2번, 매번 한 편씩 글을 쓰고 발표를 했다.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수강생들을 보며 나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요즘은 카페를 가보면 서로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그렇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경청을 해준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아닌 자신에게 받는 위로가 된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아픈 상처가 있기 마련이다. 그동안 그렇게 아픈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살아왔으니 오죽이나 쓸 이야기가 많았을까. 놀라울 따름이었다. 얼마 후면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온다. 물론 글솜씨가 매끈하지는 못하다. 울퉁불퉁 못생겼어도 맛있는 개똥참외처럼 그 맛은 달고 아삭한 맛있는 글이라 자부한다. 12월 졸졸졸 도랑물이 겨울의 밑으로 흐르는 시간이다. (12월이)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나 봅니다. 작가가 그러니까요, 글쓰기를 지도하는 강의를 하는 분이었네요. 근데 지도하는 분으로서의 요령이라고 할까요? 아니, 지혜가 대단합니다. 수강생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죠. 이만한 실험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 모두 눈을 감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나는 작은 벌레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라고 했다는데요. 눈을 감고 세상을 잠시 멈춰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바쁜 세상에, 이 외로운 세상에 충분히 감동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그래요. 글쓰기라는 것이요, 결국은 나 자신을 찾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한참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눈을 감은 채 본 것을 말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쑥스러워 말을 못하는 사람,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강의가 거듭될수록 수강생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말이 많아졌다고 해요. 소통이 시작된 거죠. 그것도 적극적인 소통. 다른 곳에서는 풀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도 눈을 감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쏟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마음밭을 갈구고 난 후에 쏟아낸 말을 바탕으로 글을 쓰세요 하니까요. 모두의 노트 한쪽이 거뜬하게 채워졌다고 합니다. 소통의 부재인 현대인들에게 자신과의 소통 시간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라는 깨우침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위로지만요. 자신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신에게 받는 위로, 자신을 향한 인정,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와의 화해, 그런 이야기거든요. 글쓰기를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네요. 문학 프로를 진행하고 또 문학 강의도 하는 저도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난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기도 하지만 늘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그러라고 12월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상하게도 12월이 되면 자성을 하게 되거든요. 잘못 보는 일은 없는지, 소홀하게 돼 있던 사람은 없는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것은 아닌지. 그러나 작가의 말처럼 내가 아무리 기억을 거슬러 되짚어 본들, 편린, 그러니까 극히 작은 한 부분,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죠. 그 편린 속에서 묻혀진 잘못들을 어찌 다 우리가 스스로 케어낼 수 있겠습니까? 작가의 말처럼 한 번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수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12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달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수필은 소소한 것들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12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수필을 쓴 김경순 수필가는요, 충북 음성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2008년 월간 문학 수필로 등단해서 한국문인협회, 음성문인협회, 음성수필문학회, 충북수필문학회, 한국수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교통대 대학교육혁신원에서 오랫동안 글쓰기를 강의했네요. 수필집으로는 달팽이 소리 지르다, 애인이 되었다 등이 있고요. 충북 여성문학상, 대표 에세이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12월에 관한 수필을 소개하다 보니까요, 겨울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특히 12월에 읽으면 참 좋은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시인데요. 낭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낭송은 AWCA 시창작교실 회원인 이경순 씨입니다. 겨울사랑 박노해.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부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추운 겨울 좋아하는 분 뭐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물론 좋아하시겠지만요. 춥고 바람 불고 꽃 하나 없고 눈 오고 그런 겨울, 지루하면서도 쓸쓸한 계절이죠. 추위라는 것 앞에서, 겨울이라는 것 앞에서 한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한마디 더 하면서 겨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를 툭툭 흔들어 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겨울의 찬 날씨 때문에 포옹하고 또 서로 깊어질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그러게요. 겨울에 추운 떨림이 없었다면 봄에 꽃이 어찌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요. 얼어붙은 눈을 뜨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긴 겨울의 시간 속에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대가 꼭 그대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위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참 역설적인 시귀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추워 떨어본 적이 있는 자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실패해본 자가 오히려 성숙해지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났고 그를 발판 삼아서 자신의 열정과 도전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그렇잖아요.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저는 이 마지막 시기가 멋있는 것 같아요. 겨울을 어떻게 추운 겨울이 아닌 떨리는 겨울로 표현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겨울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떨리고 설레이는 겨울 12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련, 겨울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자. 겨울은 겨울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봄을 부르는 시간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 해요.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봄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런 말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이 시를 쓴 박노해 시인은요. 1957년 전남 한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84년 27살에 쓴 첫 시집 노동의 새벽. 그 시집은 금서였어요. 금서였는데도 10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얼굴 없는 시인으로 불렸는데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무기수로 감옥 독방에 갇혀서 7년 정도를 옥살이를 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독서와 집필을 이어간 시인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지만 국가보상금을 거부한 소신 있는 시인이기도 해요. 시집으로는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너의 하늘을 보아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2월에 관한 수필 한 편과 겨울에 관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잔잔한
떨림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요. 문학으로 삶을 짚어보면서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면서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